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입니다. 계좌이체, 현금, 입출금 등 금융거래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금융거래를 할 때도 있지만 가까운 가족 간 금융거래를 할 때도 많습니다. 간단한 생활비, 용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좌이체를 이용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왜 부과된지도 잘 모르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간단한 계좌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발생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5월부터 꼭 다음 내용은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해 매달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이 큰 요즘, 생각지 못한 세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면 부담이 배가 될 수 있는데요. 다음 내용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는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자주 오고 가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세금 중에 증여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큰 금액을 증여받는 게 아니라면 나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고 현금을 입출금하는 행동만으로도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이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생활비, 부의금, 축하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생각지 못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계좌 거래가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부모님의 물품을 자녀가 대신 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자녀가 부모님께 계좌로 물품비를 받고 대신 구매할 때가 있는데요.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대신 구매해 드릴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자녀는 계좌로 부모님으로부터 물품비를 입금받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잡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님께 물품 구매 비용으로 입금받은 것이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증빙할 수 없다면 전부 증여세로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품비를 계좌로 입금받고 제품을 구매한 신용카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는 다른 가족 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부부간에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증빙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생활비 명목으로 지속적인 계좌이체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배우자 간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배우자 간 계좌이체가 발생해도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납세자가 아닌 관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납세자가 증빙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해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는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객관적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부부간 일어난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 계좌이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는 꾸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세로 간주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인데요.
계좌이체를 할 때 이체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수년 전 금액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이 부과되면 그때 일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체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만으로 어떤 명목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평소에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비용, 가전제품 구매 등 기억하고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이렇게 명확한 내용을 남기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사용된 돈인지 신용카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증여 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금액 전부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 재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 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 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이 금액까지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증여할 때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이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2억 원을 10년 동안 증여받았다면 공제금액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1천만 원 이상 직접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한 경우, 은행 ATM기를 통해 출금한 경우, 현금 무통장 송금 거래 모두 포함되는데요. 거래자 신원, 거래 일시, 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되고 해당 자료는 탈세 등 불법 자금 추적을 위해 국세청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모든 현금 거래가 세무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 보고되는 것입니다. 1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나눠서 여러 번 인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은행에서 지점만 다르게 700만 원, 600만 원 각각 금액을 나눠서 인출해도 1천만 원이 넘으면 보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각각 다른 은행에서 출금하면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이라 판단하면 탈세 의심 거래로 보고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이 있는데요. 세무공무원이 체납을 징수할 경우 연간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셨던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계좌 거래 시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